네, 202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 강원도 10대 뉴스입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춘천 의암호 사고와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등 안타까운 인재가 잇따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장진철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올해 강원도 내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차례차례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춘천 의암호 사고입니다. 지난 8월 6일 춘천 의암호에서 급류에 떠내려가던 인공 수초섬을 결박하다 배 3척이 뒤집혀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우선 관련 리포트 보고 오시죠. 의암댐에서 선박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한 건 6일 오전 11시 30분쯤입니다. 엿새째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의암호 주변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가려고 해 이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작업에는 춘천시청 환경선과 경찰선, 민간 고무보트 등 3척이 투입됐고 공무원과 경찰, 작업자 등 8명이 나눠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도중 선박들이 부딪혀 전복되고 집중호우로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 중이던 높이 14m의 의암댐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 하류로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이 밖에도 영서 북부 지역에 최대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댐 방류가 계속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도 이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행정당국의 안전조치 부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춘천시 안전조치 부실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도 벌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까지 꾸려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부족한 점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춘천시청 환경 담당부서 국장을 포함해 공무원 6명과 인공수초섬 관련자 2명 등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작업 지시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또 춘천시와 수초선 업체 간 이 법적 공방을 예고하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수사 상황은 그렇고 사고 이후에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 바뀐 점이 있을까요? 예, 좀 더 강화된 안전 지침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댐이나 호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사전에 지자체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안전 지침을 개정하는 등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 국회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방류 또 붕괴 위험이 있을 때 긴급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가 관리 규정을 마련할 때 저수의 이 수위 조절과 저수 방류 시에 선박 운영 등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수록 했습니다. 네, 춘천 의암호 사고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1월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로 펜션에서 묵고 있던 일가족 7명이 숨지고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원인은 가스 폭발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가 이례적인 것은 바로 엄청난 폭발력입니다. 통상적인 가스 폭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워낙 컸다는 점에 경찰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CCTV를 봐도 폭발의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객실에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했던 점이 확인됐으며 가스 배관도 있었습니다. 사고 영상 잠시 봤는데요. 이 가족의 행복을 앗아간 정말 마음 아픈 사고였죠. 이 사고 원인인 가스 폭발, 왜 발생한 거였죠? 네, 사고가 난 이후 진행된 정밀 조사에서 이 가스 배관의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마감이 안 돼 있는 점이 발견됐고 경찰 수사에서도 펜션 운영자가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 종업원은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뒤 마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펜션 업주를 구속하고 펜션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 역시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펜션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 펜션이 아닌
다가구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지난 2018년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뒤 전국적으로 펜션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 사고 펜션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점도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건축주의 거부로 내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난 6월 무허가 숙박업소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펜션에 대한 안전 조치가 좀 더 강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2020년 강원도 내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인재에 대해서 장진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